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다스입니다. 자, 차트에 관련된 부분 이어서요. 이번에는 계열에 관련된 부분 차트를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 매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추이를 보신다고 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표현되어지는 차트의 설정 방법, 가장 노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죠?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삽입 가셔서 보통 이제 날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향을 보여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꺾은 선 차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꺾은 선 차트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뭐 잘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재 축에 대한 서식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건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대한 세로 축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시면 최소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에서부터 지금 보시는 6만이니까요. 여기 밑에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차트에 대한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각각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마우스로 선택이 가능하죠. 제목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차트에 대한 차트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에 대한 부분이고 X축, 그 다음에 Y축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축에 대한 부분에서 설정을 좀 바꿔줄 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설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세로축의 설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세로축 설정하시고 이에 대한 설정을 바꾸시려고 하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축서식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축서식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창에 해당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축에 관련돼서 설정을 줄 수 있는 옵션 창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축에 대한 옵션, 그 다음에 눈금에 대한 옵션, 레이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대한 옵션인데 일반적으로 눈금이라든가 레이블은 저희가 많이 손을 잘 안 대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축에 대한 옵션 값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를 우리가 약간 우리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최소값은 0에서부터 최대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 4만까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0부터 표시할 이 밑부분은 그냥 잘라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값을 하나, 둘, 셋, 넷, 4만으로 해서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소값이 밑부분이 잘려지게 되겠죠. 5만으로 해도 되겠지만 4만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단위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4만에서 5만, 6만 이렇게 각각의 단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단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현재 값이 되게 많이 커서 표시 형식을 좀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보통 일반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서식 코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쓰는 샵, 콤마, 샵, 제로 이렇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0에 대한 100자리 단위 끊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콤마 하신 다음에 K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100만 단위로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바꾸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뒤에 단위 생략된 단위에 대한 부분 선택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확인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바뀌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K, 그 다음에 110K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단위 조정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표시 형식에서 값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 셀 서식에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부분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쭉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한 부분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 선택하시고 지금 현재 아까 축서식에 대한 창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상태 제가 창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X축을 선택하시면 그 축에 대한 서식 창이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날짜에 대한 간격에 대한 부분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일 간격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날짜에 대한 단위에 대한 부분이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날짜로 인식하고 최소 최대값을 가져왔고 1일 또는 여기 보시는 건 월 단위, 연 단위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래서 일 단위로 했을 때 주 단위가 얘가 지금 주선이죠. 그리고 얘 반대편에 있는 자 그래서 X축의 반대편에 있는 게 보조고요. 마찬가지로 Y축 같은 경우도 얘가 주축이면 보조축은 얘의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표시하시면 기본적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다가 보조 단위로 만들어주고 설정에 대한 부분도 각각 보통 이럴 때는 저희 흔히 많이 쓰시는 이중축 혼합형 하나는 막대 차트고 하나는 꺾은선 차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표시할 때 막대 차트는 주축에다가 꺾은 선은 보조 차트에다가 보조축에다가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때 보통 많이 쓰시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셔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5일 단위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전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무조건 표시 형식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셀 서식에 대한 부분을 바꾸시려고 하시면 무조건 사용자 셀 서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날짜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다시 YY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날짜 형태가 이렇게 바뀌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날짜를 기준으로 5일 단위로 이제 끊어내는 거죠. 5일 단위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끊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시는 여기는 일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기본적으로 월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D, DD, YY 또는 YY, DD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다시 형식을 좀 바꿔보면 이 부분을 YY, DD 이런 식으로 바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일부터 5일 단위로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 계열에 대한 부분들 표시되는 건지 확인하셨고, 보통 이렇게 시계열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루틴화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차트 마지막이 디자인에 가보시면은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선이라고 하는 걸 넣어줘서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선형으로 보통 선택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같이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일자별로 들고 남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강 곡선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차트를 필요 없는 부분 좀 잘라내고요. 해당되는 부분만 좀 포커싱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워낙 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잖아요. 금액도 좀 커지면 Y축이나 X축이나 해당되는 내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 축에 대한 부분은 축 서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추세선을 넣어서 전체적인 경향까지 같이 보여줌으로 해서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사용자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직관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루틴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할 거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잘 모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들 한번 쭉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미 이렇게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알고 계신 거와 대비돼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루틴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축 서식에 대한 부분들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장 중요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있죠. 그거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